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하고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.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이제 있다.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기록이 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, 다시 뒤집을 수 없는 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아마 업계에서 그러한 것은 공급이 될 것이다. 안녕하십니까, 우문서입니다. 스테이블 코인 3부인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스테이블이라는 뜻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암호자산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죠.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변동성이 강한데 이 스테이블 코인만큼은 변동성이 대표적인 달러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움직여봤자 달러의 변동 정도 움직이는,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쓰고요. 이 스테이블 코인은 중요한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이 뭐 정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담보로 이게 설정하는, 그것이 이제 달러가 되든 뭐 단기 국채가 되든 또는 암호화폐가 되든 알고리즘으로 되든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어디서 쓰이는지 좀 와닿지가 않는데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, 여러분이 달러에 대해서 달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보통 달러 쓸 때 해외 여행 가실 때 달러를 한전을 해가지고 들고 나가서 해외에서 쓰다가 또 공항에 떨어지면 또 남은 달러를 바꾸는데 우리가 살 때도 수수료 내고 팔 때도 수수료를 내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한다 그러면 달러를 당연히 써야 되겠죠. 우리가 원화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.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로 이제 그 일반적인 달러와 비교해서 굉장히 어떤 수수료가 작고 송금에 대한 어떤 제약 요건이 작아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큰 장점입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코인 마켓, 그죠? 업빛이나 빗썸 같은 그런 코인 마켓에서 그 코인을 사는 분도 있지만, 바이낸스에서 산다,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에서 산다 그러면 바이낸스에는 우리가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그 달러를 보내는 것이 거기 용이하지 않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가지고 바이낸스를 보내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썼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무역에도 쓰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.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그 국외 거래에서 결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,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는 체크카드라던가 신용카드를 어디서든지 결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? 또 이러한 기존의 결제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? 우리나라는 실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, 크레딧카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. 정말로 정부에서 어떤 신용카드에 대한 어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세제 혜택도 줬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현상을 띠다 보니까 많은 어떤 국민들이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우리가 그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비해서 어떤 점이 특별히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우리 스테이블 코인도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decentralized currency, 다시 말하면 분산화된 화폐입니다. 블록체인 기술로 나온.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도 해외 나갔을 때 정말은 그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또 신용카드가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보통 해외에서 쓸 때는 우리가 마스터나 비자 카드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대한 전혀 제약이 없다고 보면 되죠. 그래서 이게 실은 써보면은 신용카드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, 다만 이제 우리가 체크카드와 비교해서는 거의 같은 기능이지만 신용카드는 신용이라고 하는 기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거하고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.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기록이 되고 나면 취소할 수 없는, 다시 뒤집을 수 없는 뭐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 카드를 사용했다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취소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지만 아마 항상 이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기술적인 공급은 항상 이루어진다.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뭐 블록체인 그 기술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
나름대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아마 업계에서 그러한 것은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 거를 아무나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국내나 해외에서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? 여러분,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만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부에서 보증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와 거의 흡사한 정도의 크레딧이 거기에 부여되어야 국민들이 편하게 믿고 쓸 수 있을 텐데 어떤 기업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아무 기업이나 발행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에게 그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은 정부에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신용이 높은 기업들,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어쨌거나 일반 기업 중에서도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기업,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. 이러한 내용은 뭐 미국의 그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 법규가 처음 나온 지니어스 액트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. 굉장히 크레딧이 높은 기업에 한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.